지상에도 2층으로 있습니다. 여기 2번, 3번 플랫폼에서 한 층을 더 올라가니까 4번 플랫폼이 나와요. 오늘은 메트로가 아닌 JR 라인을 타고 오사카 루프 라인으로 해서 오사카 성을 가볼까 합니다. 와, 할머니도. 일본에 와서 정말 아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달리는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많으셔서 우와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이 산보다는 평지가 많아서, 그리고 대중교통비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보통 버스 뭐 한 번 타는데, 아니면 지하철 한 번 타는데 가까운 데는 1,900원, 조금 뭐 한 4-5 정거장만 돼도 2,400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1대1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자전거에 앞뒤로 그 아기들 이렇게 해서 앉는 자리를 해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싶은데,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라면 아이들 앞뒤로 태우고 달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날은 정말 이 역에서 먹었던 빵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일본이 정말 빵이 너무 맛있어요. 특히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샌드위치 빵, 그냥 식빵이 이렇게 포슬포슬 맛있죠? 거기다가 소금빵 너무 맛있고요. 예. 지난번에 오사카 성에 왔을 때랑, 예, 이 자전거도 애기, 예, 칸이 있길래 찍어봤고요. 예, 지난번에 왔던 오사카 들어가는 경로랑 반대편 역으로 왔습니다. 모리노미야 역으로 왔는데요. 이 모리노미야 역 안에 빵집에서, 예, 혹시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아침 조식 세트가 680엔인가?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3가지 종류의 빵과 잼과 요구르트에 이렇게 꿀 넣은 게 나오는데, 진짜 맛있었으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난번에 오사카 성에 왔을 때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오사카 성입니다. 저는 오사카 성을 안은 안 좋아하는데 이 바깥에 공원 걷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이 파란 하늘에 초록초록한 녹음이, 예, 산책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내지는 뭐 오사카 성 안에까지 들어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밖에 공원만 걸어가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오사카가 의외로 참 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이 오사카 성 근처에 있는 이 공원이 정말 그 초록초록한 느낌의 녹지로 참 휴식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날도 저희가 아침에 일찍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같이 갔던 엄마를 오사카 성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저는 바깥에 산책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엄마도 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그냥 쉽게 바로 티켓을 사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쯤 보니까 줄이 정말 길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렇게 대포 카메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사진 찍는 취미가 생기는 것도 참 자연을 즐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쭉 걸어서 하늘 너무 예쁘죠. 일본이, 예, 생각보다 날이 맑으니까 하늘이 정말 예뻐서, 우리나라도 가을 하늘 이렇게 예쁜데, 그죠? 미세먼지만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참 청명하니 예쁜 하늘인데, 아마 일본은 중국하고 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더 공기가 맑은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사카 성 입구 들어가는 보이시나요? 지금이 한창 수학여행의 계절이라 아주 그냥 온갖 학교란 학교에선 다 오는 것 같은 저 교복 입은 학생들의 떼지어 들어가는 모습들. 예, 요즘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일찍 오실 거
추천드립니다. 오사카 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오사카에 있는 성은 히메이지 성이나 구마모토 성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성 중에 하나이라고 해요. 하지만 도요토미와 도쿠가와 시기의 양식을 섞어 만든 근대에 창작된 성으로 내부는 전기와 수도가 설치된 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고증을 잘못했다고 사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많이 받는 그런 성이기도 한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주했던 성이래요. 그리고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까지는 사실상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한 성이기도 해서 일본의 성 중에서도 가장 큰 편이고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만 해도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열심히 평소에 운동을 해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를 얻은 뒤 모은 재산으로 2년은 버틸 만한 식량과 병기를 이 성에다가 모아 놓았었다는데요. 당대 최고의 요새이자 성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후에도 오사카 성은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도요토미가에 충성하는 세력의 본거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나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가 격돌한 1615년의 오사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오사카의 성의 건물들은 도쿠가와의 측의 화포 공격 등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성의 바깥 해자는 완전히 매렵이 되었었다네요. 그러다가 일본 전역에 토목공사가 성행했던 에도 시기 초기 에도 막부 2대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명으로 오사카 성은 1620년부터 1629년에 걸쳐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가 오사카 성을 허물고 성을 새로 재건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 에도 막부 중기에 이르자 잊혀졌고 쇼와 시대까지 사람들은 오사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1959년의 학술 조사 과정에서 에도 막부가 다시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오사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 발표를 주저했다는 일화도 있다네요.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사카 성.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만 이렇게 산책해 보셔도 참 좋은 오사카 성입니다. 저희는 그리고는 이 근처에 맛집이 뭐가 있나 검색을 해보고는 오사카 성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다라는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한국 분께서도 리뷰를 남기셔서 맛있어요 하길래 그분의 리뷰가 남아있는 그 근처에 스시집으로 가서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실망했습니다. 예. 점점 일본에서 밥 먹으면서 실망을 해서 큰일입니다. 이거였는데요. 보기는 그럴듯하죠. 예. 이렇게 오마카세 스시와 오뎅이 같이 나오는 점심 세트였는데요. 현지인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평점도 4점 이상이었어요. 4점대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1시인가? 11시 반인가 문 열자마자 바로 갔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맛이 없어서 너무 실망했고, 같이 갔던 다른 엄마는 그 장어덮밥을 시켰는데, 너무 달기만 하고 맛이 없어서 진짜 이 엄마도 너무 실망을 하고, 예, 결과적으로 참, 오사카에서 스시 하면 저는 제가 2번이나 갔었던 그 카세스키인가요? 그 동네에 있는 여기는 정말 장어덮밥이고, 어느 분이 저한테, 도쿄에서 만났던 분이 저한테 일본의 일식집은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맛있으니까 맛집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분이 틀렸다는 것을 예,
다시 한번 여기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4박 5일로 짧게 온 이 엄마에게 옆에 이제 같이 온 엄마가 이 맛없는 스시로 점심을 먹게 한 게, 스시와 장어덮밥을 먹게 한 게 미안해서 디저트만큼은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브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부터 또 걸어서 그 백화점에 있는 하브스 매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중에 만나는 여기저기 모습들이네요. 여기가 아마, 예, 저 이 샵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토요 키친 스타일 샵이었는데요. 저는 사진 않지만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옷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구라든지 부엌이라든지 특히 막 그릇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요. 여기를 보려고 갔던 건 아닌데 지나가는데 보이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야, 이 타일들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정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집을 해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들도 여기저기 있었는데요. 예.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보는 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구경하는 게 행복하고, 사람들은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인테리어 샵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일본에서 진짜 인테리어 샵들이 너무 예쁜 그런 쇼룸들이 많아서 참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막 찾아다니고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길에 눈에 보이면 들어가서 보고요.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부엌과 그 목욕탕 그런 쪽이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보면서 이런 부엌은 요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는 웨딩 샵인데, 예, 그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나무를, 이거 파워를. 이 캠퍼가 어. 약이거든요. 아, 그래? 이거 아마 사람들이 뭐 낫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캠퍼 트리를 가지고 약을 만들거든요. 관절이나 이런 거. 그렇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아프시면 맞았던 것 같아요. 뿌려먹고 다려먹고. 그냥 한 대만 사줘. 네, 저의 인생 케이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하브스 밀크 케이크입니다. 정말 하브스의 이 케이크는, 이 크레페 케이크는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커피까지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이 다이마루 백화점에서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제가 다니면서 충전할 데가 없어서 카페 같은 데서도 충전 못하게 하거든요. 식당에서도 충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인심이 참 야박한 일본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 백화점에 화장실, 이 파우더룸에 충전기가 다 있고, 각각의 공간에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걸 보면서, 우와, 내가 백화점을 다녔어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쉬시거나 충전하실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백화점 파우더룸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걸어서 또 도톤부리죠. 아무래도 오사카 관광에 도톤부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보여주려고 도톤부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마침 이게 대학생들이래요. 대학생들의 이런 마칭이랑 뭐가 막 있었는데, 대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애들이 얼굴이 너무 중고등학생 같이 어려 보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타코야끼를 먹었습니다.
오사카의 타코야끼는 우리나라 타코야끼랑은 좀 다르게 속이 좀 많이 물컹물컹하죠. 그래서 이 가격에 이걸 먹어야 되나 했지만 아무래도 관광이라면 또 한 번쯤은 먹어봐야 했기에 저는 혼자서 먹을 때는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같이 간 사람이 있으니까 예, 해서 6개짜리 시켜서 한 사람 앞에 3개 먹으니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맛본 타코야키였습니다. 저희 아들도 오사카 타코야키는 자기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이 좀 더 물컹물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타코야키 먹고 힘내서 지브리샵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토토로가 너무 좋거든요. 토토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보기만 하고 네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보는 건 좋았어요. 그러고 쿠로몬 시장으로 예, 구경을 갔습니다. 쿠로몬 시장이 또 약간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은 광장시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광장시장보다는 예,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성격이라는 거는 이제 길거리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쿠로몬 시장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을 먹었는데요. 나름 이것저것 먹기가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구경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온 이 엄마는 취미가 탱고인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밀농가를 가려고 예약을 해두고 알아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면에서도 이 엄마하고 저하고는, 공통점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춤을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혼하고 살사 댄스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살사 댄스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적어두었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사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다른 라틴 댄스와 함께. 워낙 춤을 좋아했던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용기를 낸 것은 이혼을 하고 그러고도 반년이 훌쩍 넘은 뒤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강한 면도 있지만 속으로 엄청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터라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라틴 댄스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강했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을 잡는다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껴서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것은 줌바였다. 줌바를 하면서 더욱 라틴 댄스에 욕심이 생겼었는데 이혼을 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자연재해처럼 찾아온 이혼은 내 인생을 저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뒤흔들었는데 흔들림 속에서 부더니도 내 인생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던 중에 그래, 이 흔들림을 없앨 수 없다면 이 흔들림이 오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 흔들림을 리듬을 타고 즐겨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간 살사 댄스 스쿨. 처음엔 여전히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섰었다. 그러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용기를 내었다. 다들 살사 댄스 배우기가 신년 결심 중 하나였는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들 조금은 어색한 그리고 또 조금은 설레는 그러면서도 결심에 찬 얼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긴장이 풀린 것은 의외였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이 들어서였을까. 동네의 문화센터에서 환한 밖이 밝게 보이는 강당. 옛날에 흔히 상상하던 쾌쾌한 냄새와 함께 끈적함이 느껴지는 어느 지하의 댄스 교습소. 뭐 그런 곳이 아니어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듯 싶다. 파트너 없이 살사를 배우러 간다는 말에 우려를 보이던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은 걱정도 하며 갔었는데 막상 파트너 없이 온 사람들도 많고 파트너가 없어도
어차피 파트너 체인지를 계속하면서 연습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자기 파트너랑만 추는 것도 아니어서 괜찮았다. 2번의 살사 댄스 레슨 후 용기를 내어 참가했던 라틴 댄스 파티.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장소가 같은 문화센터여서 더 부담 없이 참가했던 라틴 댄스 파티. 태어나서 그런 장소에 직접 있어 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설레었는데 이런저런 분의 댄스 신청을 받으며 계속 저는 초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리더를 따라주면서 레슨보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은 스텝을 많이 알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음악에 몸을 맡기며 즐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춤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연세가 좋기 60 중반을 넘긴 듯 보이는 어느 커플의 열정적인 춤사위도 구경을 하며 너무도 곱게 늙으신 중년 부인의 우아한 댄스도 감상을 하며 마냥 부러워하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의욕이 불타올랐다. 새삼 그래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했다. 내가 아는 나라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들의 손을 번갈아 잡아가며 춰야 하는 라틴 댄스를 부러워만 하고 절대로 배우거나 추러가지는 못했을 여자라는 것을 잘 아니까. 이제 싱글이니까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겠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아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이 이혼이라는 흔들림을 참거나 흔들림 없이 꿋꿋이 서서 이겨내보겠다가 아닌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 리듬을 즐겨보겠다라는 자세로 라틴 댄스만한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최대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장점을 찾아 즐기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인생은, 삶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 여기가 밀롱가라는 탱고 파티가 열리는 곳이었는데요. 처음에 보신 그 두 커플이 오사카 밀롱가의 오거나이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댄스 파티에 탱고 댄스 파티의 시간이 열리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온 여행객도 있었고 독일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행 온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탱고를 즐기는 걸 보면서 취미가 이런 춤이어서 해외여행 가서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앞으로 살사를 열심히 배우든 탱고를 한번 배워보든 새로 시작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